노트에다가 그건 내 노트니까. 네. 거기에다가 인제 자신의 언어 또 여기에 대한 자신의 언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유머가 같이 접목되게 되면 유머도 일종의 독창성이고 창의성이고 공부의 재미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목표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비현실적인 목표는 없습니다 사실은. 비현실적 목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가고 싶으면 가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애들이 저는 포기를 하거나 '난 안 돼.'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렇습니다. 뭘 해 보지도 않았는데 "안 돼. 나는 안 되나 봐요." "선생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 문과 갈래요." 그럼 문과는 공부를 포기했니 이거예요. 문과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체는 더 어렵습니다. 이 신체적 발휘가 잘 돼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 이런 게 뭐냐면 비현실적인 목표라기보다는 목표에 해당되는 부분들 작은 목표를 하나씩 하나씩 실현해 나가면서 성취감이 느껴지는 거고 또 공부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단연간. 어떤 수직적으로 쭉 일차곡선처럼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쭉 나와의 싸움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지쳐. 너무 힘들어. 나 이거 포기하더라.' 그러면 쪼끔 올라가고 또 쭉 가다가 또 쪼끔 올라가고 쭉 가다가 쪼끔 올라가 그러니까 더디게, 더디게 계단을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는데 중요한 건 내가 어느 계단에 위에 올라왔을 때 되돌아보면 이 성취감과 그리고 나는 벌써 큰 산에 도달했고 더 중요한 건 낙하산처럼 떨어지지 않는 게 공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남주냐?"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작은 목표 하나하나에야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했을 때 가장 큰 산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수능이겠죠. 얼마나 떨리고 힘들고 모든 부모님들이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처음 하는 애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작은 목표에 하나씩 하나씩 실현한 아이들은 큰 목표에 향해 있을 때 큰 산을 만났을 때 이 또한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하나씩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다 보면 그 산에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취감 그리고 더 나은 큰 산에 밀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부딪힐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작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들을 실행하고 또 이게 부모님과 같이 소통하고 나누고 이게 하나씩 실현해 가는 데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교과서가 예전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인제 출판사들이 인제 교과서들을 만들기 때문에 교과서가 하나의 자습서 또는 문제집처럼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항상 아이들하고 수업을 들어갈 때 첫 번째 인제 뭐냐면 저는 목차를 항상 봅니다. 그게 인제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는 그냥 과학이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는 제가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니까요. 그러는데 인제 중등 과정에 해당되는 베이스부터는 인제 여기에 해당되는 게 과학하고 생물로 장르로 나눠져 있지만 결국은 그 안에 인제 물화생지로 나누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파트를 좀 나눠 줍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 학년 융합과학 이제 통합과학이죠. 통합과학이 수능 체계로 들어오는 2028 학년도 과정에서는 결국은 이 4 개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 섞여 있는 부분에서 파트별로 물리, 파트별로 생물, 지구과학, 그다음에 화학,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STS, 사회, 과학, 기술 또 뭐 스팀 교육까지 등 이런 것들이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가 목차 해당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목차들을 보면 목차 밑에 이제 학습 목표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각 이 소단원 밑에 이제 책을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반드시 체크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게 용어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압축팩으로 탁 놓여진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 판의 경계 뭐 이런 뜻인지 이 압축팩으로. 예. 그러니까 인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용어들을 뭐 핵산 뭐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을 용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내가 잘 모르면 그 뭐 인터넷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책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집처럼 이게 자습서나 문제집처럼 되어 있고 그 안에 예시들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예제들이, 실험들이. 그러니까 제가 직접 실해 보지 않아도 마치 실험을 하는 것처럼 또 심지어 어떤 출판사들은 그런 부분 또 학교 선생님들은 교환으로서 마치 그것들을 실험을 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기록하고 그것들을 해결해 보는 연습들을 좀 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문제집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학교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실험에 해당되는 걸 기록하고 많이 좀 풀어보는 거. 그다음에 시각적인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각적인 자료 활용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인포그래피. 네. 그 요즘 교과서들은 인포그래피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인포그래피라는 게 아트와 접목시켜서 정보를 그냥 다 집어넣는 디자인적으로 네. 이런 부분에서 정보들을 아주 심플하게 딱. 근데 이거를 내 공부 방법으로 바꾸면 너무 대단한 거겠죠. 그러니까 독창성 이런 부분들이 이런 데서 발현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인포그래피를 만들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거고요, 교과서를 활용해서. 그다음에 인제 복습을 할 이게 복습을 하기 위해서 인제 요약 노트들을 나만의 또 노트 공부라고 하는 부분이 누구나 다 똑같고 공부법, 서울대생이 가는 공부법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쓰는 노트가 학년마다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듯이 공부하는 방법은 나만의 방법이고 나만의 독특한 방법이고 내 아이에 맞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런 요약 노트들을 만드는 걸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연습해 보고 초등학교는 연습해 보고 중학교는 실험을 통해 프로세스 연습해 보고 고등학교는 그게 실행으로 자연스럽게 체득화된 것들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라고 하는 부분들을 초, 중, 고 이렇게 좀 필요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저는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렸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제 배양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한 번에 기억하는 거는 그런 게 있으면 애들이 다 서울대 의대 갔겠죠, 지금 시대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이렇게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초등학생들은 네 오감을 통한 교육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실현되지 않고 있어서 네 그 책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조금 초등학교는 많이 부딪혀 봐라. 그리고 중학교부터는 그걸 바탕으로 다독을 해라. 네 많이 또 봐라. 이렇게 되는 거고 고등학교는 분석을 해라. 이런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결고리 학습법. 그러니까 인제 그런 것도 초등학교, 중학교 자료들을 모아서 그 모은 것들을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 그걸 우리는 이제 마인드맵이라고 하죠. 이것도 인제 모든 교수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수법을 그거를 그대로 더빙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거를 만들어 보는 거죠, 내가. 그래서 고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자주자주 그것들이 내가 만들었으니까 흥미롭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체득화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하면 좋은데 그 실험들이 조금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교과에서 나온 부분들을 마인드맵에 해당되는 거라든지 내가 만들어 놓던 어떤 그림이라든지 인포그래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만의 방법에서 거기에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실험들을 써 놓고 자료를 남겨 놓고 또 이런 부분들을 나만의 어떤 비법으로서 내 거는 누구한테 보여주기 싫잖아요. 그러면 더 애착이 가고 더 애착이 간 만큼 그만큼 더 자주 보겠죠. 그러면 이게 기억이 오래 가죠. 그래서 고런 부분들이 가장 제가 책에서 언급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생태 공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용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중3 들이요?는 2015년 개정 초입니다. 그럼 2015년 개정 책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면 지금 현 고3 들이나 형 중3 들은 그러면 이 용어들은 2015 년입니다. 지금은 2026 년인데 그러니까 이게 언밸런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은 다 아는 용어인데 애들이 모르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뷰테인 또는 용어가 인제 바뀌었으니까 부탄가스죠. 부탄가스를 애들이 잘 몰라요, 어린애들이. 또 특히 도심 속에 있는 애들은. 근데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해 봤고. 버너에서 라면도 끓여 먹는데 버너를 몰라요. 근데 책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그전에는 2015 년도 전에는 또 무슨 현상이 벌어졌냐면 조리요. 그 조리. 그거는 거의 학생들이 네 2000 년대 애들은 그걸 해본 적이 없죠. 근데 그게 교과서에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거죠. 이런 용어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는 시험 문제도 내신다라는 거죠. 왜냐면 선생님들은 알고 있는 언어고 문화기 때문에. 근데 애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접하는 그래야 배경 지식이 좀 스키마라고 하죠. 그런 배경 지식이 넓은 친구들이 해석하고 또 생물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해야 되는 게 결국은 멸종입니다. 수업 시간에 저도 애들한테 말해 주는 게 그런 부분들이 이 자연에 해당되는 게 결국은
또 다른 나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내가 느껴보지 않고 그걸 알지 못하면 김춘수의 꽃하고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의미를 부여해야 그는 나한테 꽃으로 다가오는 거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자풀에 불과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처럼 경험적인 것들을 배양할 수 있는 시간이 초등학교가 가장 많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서도 1 학년까지는 좀 그런 어떤 위주로, 또 그리고 이제 정리 학문 쪽으로 접근하는,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공통 소양 과목인 10 학년, 즉 그건 외국도 어느 나라도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고1 까지는 그렇게 전인 교육들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내 입시적으로 내 적성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도 쪼금 찾아서 공부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감 교육은 오감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의 이론이거든요. 제 책에서 인제 언급을 했는데, 사실 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늘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첫 수업 시간에 항상 아이들이 처음 만날 때 그렇게 해 줍니다. 주광호 선생님 수업은 총 일 주일에 5 시간만 공부하면 돼, 수업 시간 포함해서. 그리고 선배 명문대 명문과 간 친구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야. 그게 뭐냐면 "오늘 나는 공부를 했어. 배웠어. 그래서 칠판에 필기를 했어. 그러면 오늘 밤까지 이거를 정리를 해라. 그리고 수요일 정도, 그러니까 한 3-4일 정도 지난 다음에 또 이거를 또 반복해서 공부를 해라.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학원에 오기 전에 한 번 더 한번 쓰고 또 와라." 이런 시간들이 총 한 5 시간 정도 된다. 이 말은 인지 과정, 형성 과정에 해당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우고 오늘 저녁에 이걸 한번 정리하면 8 시간 정도, 네, 또 하루 정도 연장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또 한 3-4일 정도 지나서 일요일 날 공부를 했으면 수요일 정도 중간 정도에서 또 한번 반복해 주면 이게 일 주일 정도 또 이게 잔상이 쭉 남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걸 한 번 더 쓰게 되면 한 달 정도 머릿속에 남는 거고, 그거를 이제 또 각 시험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또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한 달 또는 6 개월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스템의 구조화 이런 것들을 좀 저는 너무 필요하다. 반복적인 학습에 가장 정형화된 예시고 전문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은 거고, 책에서는 저희 실질적인 외고 학생에 해당되는 부분에 10 분, 네, 공부법 요런 부분들, 이 중학교 때 인제 그렇게 하는 거 어떠니?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던 거, 고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고 좀 성적이 잘 나오는 그런 예시도 있습니다. 과학 노트 정리는 저 같은 경우는 인제 세 줄 정리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고요. 세 줄 정리라고 하는 부분은 인제 용어가 있고, 그다음에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제 과학이다 보니까 공식, 관련 공식들,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예시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사실은 인제 저는 직업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아이들은 좀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각화, 그러니까 뭐 인포그래피라든지 여러 학생들이 자기만의 그림이라든지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 내 어떤 사고, 나만의 알아보는 방법의 어떤 시각적 효과를, 인체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그리고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웃기게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노트에다, 그건 내 노트니까. 네. 거기에다가 인제 자신의 언어, 또 여기에 대한 자신의 언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유머가 같이 접목되게 되면, 유머도 일종의 독창성이고 창의성이고 공부의 재미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서 수업 시간 일례로 조조가 있어, 유비가 있어, 삼국지야, 뭐 이제 간단하게 인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압축시키면 "조조가 빨갛게 머리를 염색했네?" 그럼 유비가 뭐라 그랬을까? 그래, "조조 결국 염색을 했군 자식." 됐잖아. 그럼 이제 "정원색 쪼개진 결정인 굵기 염색만의 색깔 자성." 그래서 7 가지 식별법이야. 뭐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이제 "어 조조 결국 염색했군 자식." 뭐 이렇게. 이런 게 인제 네모의 용어가 되는 거죠. 그게 또 자기 저는 인제 우리 네모 애들이 "저쪽 결국 염색을 그 자식."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친구들은 못 알아먹지만 얘들은 알아먹고, 그걸 또 어떤 친구가 같이 알아먹으면 네모, 네모."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공동점, 유대감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것처럼 자기만의 노트, 자기만의 비법, 자기만의 언어를 다시 써서 쓴다면 이 또한 즐거움이 배양될 수 있고 너무 행복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그러니까 주기율표를 냈을 때 "야 광호야 주기율표 있잖아. 왜 이렇게 세로로 놔 줬고 가로로 놔 줘 의미가 있어. 그냥 좀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가 있겠지.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게. 야 이거 궁금하지 않냐?" 이게 자문자답하는 그게 좀 이상해 보일 수는 있지만 아이들이 공부는 누구나 다 재미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재미없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자기 성찰, 자기의 어떤 즐거움, 피할 수 없으면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나만의 방법, 나만의 즐거움을 그 안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 노트의 정리 비법 이런 것보다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저는 그래서 시각화하는 거, 그다음에 나만의 어떤 즐기는 언어, 그다음에 이걸 자문자답할 수 있는 요런 게 좀 '아이들한테 과학 노트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